안녕하세요. 앵커리 똑TV 시청자 여러분,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했던 리뷰 중에서 가장 특별한 리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실황영화 임영웅 I am Hero 더 스타디움을 저희 책, 임영웅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 출판사 직원분들이 다 같이 함께 단체 관람하시고요. 오늘 끝나자마자 기억을 잊어버리기 전에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책을 쓰면서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셨고, 저희가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세 분이 영화를 보시고 저희가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세 분은 영화 보신 소감을 그냥 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그 실황 공연을 담은 그 영화인데, 저 사실 이 감동 드라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사실 울 뻔했는데 참느라고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만큼 저 되게 감동적이고 재밌게 봤어요. 네네. 어머, 네. 그쵸. 이게 사실은 기록이 아니라 꿈이라고 네네. 하셨거든요. 연출 네네. 감독님이. 네.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의 꿈 얘기이지 네. 기록 영화가 아니다. 근데 이제 네네. 콘서트 실황 영화는 콘서트를 옮겨놓은 거다. 이렇게 네네. 음악 들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정확하게 제가 역시 제대로 봤거든요. 역시 출판사에 책을 다루시는 분들이라.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어쨌든 책을 이번에 직접 만들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문장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수많은 팬들이 이제 공연을 관람하지만 거기 현장에 있으면 나 혼자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다, 들려주는 것 같다. 제가 빠져들면서 저도 사실 울었거든요. 저도 그 노래 가사, 모래 알갱이부터 해서 옹기, 이 가사들이 제 삶에 그냥 딱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 인생이 약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 힘든 순간들이. 그러면서 감정이입이 너무 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를 참으려고 저도 되게 애를 썼는데, 이래서 빠져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공감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글을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가사가 그쵸, 그게 네. 다 귀에 들어오고 네, 약간 네. 그러셨겠군요. 네, 네. 그 대리님은? 네, 저는 일단 평소에 콘서트 미담 같은 걸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궁금했어요, 사실. 이 문화를 이렇게 여러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게 하는 힘은 뭐지? 라는 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그걸 좀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구성이 만들어가는 제작기도 좀 들어가 있는 영화다 보니까,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이 공연을 만들어낸 거구나 라는 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콘서트 미담 뭐 많이 들으셨어요? 또 이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뒤에 아마 히어로 파트였던 것 같은데, 그때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단 관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콘서트는 처음 봤다는 젊은 층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쿨링존도 있고 AS도 너무 잘 되고 있고 포토존 갔더니 너무 사진 잘 찍어드리고 모든 게 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좀 젊은 가수들 콘서트에서는 그런 AS 문제도 있고 티켓 문제도 있고 이런 걸 좀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뭔가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콘서트길래 이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지? 하는데 이제 팬분들도 동참을 해주시고, 그쵸. 그만큼 이제 상호 교류가 되니까 스태프분들도 그거 돌려드리고,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거 훈련 받으신 분들 아니고요. 영상 처음 찍으신대요. 오늘 대표님하고 저 엄청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 앞에서 하시는 거 처음이시고, 대표님도 맨날 글만 이렇게 다루시지 어디 영상에 나오시는 경우가 없다는데 저렇게 말씀을. 이거 직원 교육이 따로 있나 봐요. 이게 그냥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 무대 구성 자체가 다 되게 아름답고 되게 멋졌고, 무대 자체가, 그쵸? 네네. 특히나 무대를 무대 운동장에 이렇게 파도 치게 만들어 놓은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마음으로 되게 와닿았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태프분들이 인터뷰하는 분들마다 안무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안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두가 하는 말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한 명 한 명 이렇게 잘 임영웅 가수가 잘 케어해주고 기억해주고. 네, 기억해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그리고 그 저희가 책에서도 저희 책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한 명 한 명 나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임영웅 그 가수가 그 집단보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한 명 챙기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와닿고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노래는 뭐가 마음에 드시는가요? 저는 좀 그 소나기라는 노래가 좋아하는데 와, 네. 네네 그 노래를 할 때 임영웅 가수께서 그 무대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네, 트랙을 다 돌면서 트랙을 했었죠. 돌면서 했는데 그때 이렇게 모든 팬들과 한 명씩 이렇게 눈 맞춤하면서 네. 그 춤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때는 임영웅 아티스트만 보느라고 전 뒤에 계신 댄서분을 못 봤는데 둘째 날 비가 와서 하늘색 우비 이렇게 우비소녀처럼 입고 있는 네네, 장면이 맞아요. 네. 너무 귀엽고 그 우산에 물방울 그려져 있는 거를 저는 그때 몰랐어요. 댄서분이 들고 있는 우산에 물방울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 소나기란 노래니까 비니까 우산에 물방울이 그려져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뒤에서 와가지고 알아챌 수가 없는데 아이맥스 큰 데서 보니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 디테일들이. 그러니까 영화가 이게 영화로서의 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이제 저희랑 책을 쓰면서 이렇게 한번 예습을 다 하신 상태에서 가신 거라 보시는 포인트가 이렇게 보이는 포인트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콘서트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아이맥스로 이제 보니까 어쨌든 그 현장이 너무 이렇게 생동감 있게 잘 느껴져서 좋았고 저는 헬륨 기구 타고 가는 그 모습이 되게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딱 봤을 때 그 기구를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는 되게 리스크가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그 아티스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영웅시대하고 이렇게 눈맞춤을 하고 싶고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게 이게 한륨 기구로 이렇게 탄생을 했구나라는데 막 보니까 그 실제로 보니까 더 되게 약간 그 타고 있는 그 공간이 좁더라고요. 좁고 되게 좁아요. 계속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본인도 약간 탁 했을 때 잡았을 때 좀 맞아요. 긴장했어요. 하는 게 느껴져서 와 이거 생각보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저렇게 애를 썼구나라는 마음 느껴지면서 와 이 사람의 진심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그거를 그리고 구현해내는 그 힘이 너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음이 기대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헬륨 기구가 거기 바구니에 마이크가 하나 더 달려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놓칠까봐 마이크를 이렇게 하늘색으로 맸어요, 마이크를. 근데 요 바구니가 아니고 그 기구에 예비 마이크가 달려져 있더라고요. 묶어놓은 거를 제가 화면으로 보고 아, 저 준비성. 사실 위에 이제 공중에 떴는데 마이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여기 하나 달아놓은 게 제 눈에 딱 보이면서 저 큰 공연을 하면 사람이 들뜰 수도 있고 근데 들뜨지 않고 그런 하나하나까지 미리 다 체크를 해서 만들었던 공연이었구나. 저는 사실 댄스곡들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또 팬들이 그걸 받아들여주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그게 즐거움으로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아까 이제 미담 원체 많이 드셨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이미지가 영화 보기 전에 네.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건실하고 성실한 청년 이미지였는데 예. 현대사랑 지극하고 그 건강검진하세요 이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쵸. 딱 그 이미지였는데 그 장르를 넓혀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간에 김이나 작사가가 패티게임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국 가요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저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영화를 보고 알아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아티스트로서의 진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대표님은 저희 책을 쓰자고 찾아오셔서 저희가 네. 이 책이 시작이 된 건데 작년에 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네. 아티스트에 대한 이미지랑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미지 또 책을 같이 이렇게 네, 하시면서 느꼈던 이미지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긴 시간이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걸 준비해서 진짜 오래 한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 미스터 트롯이랑 그 방송을 저도 다 봤거든요. 다 네. 봐서 워낙 노래 잘하고 이제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팬덤이나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떤 한 아티스트에 빠진 적은 없었고 마라톤에 중독된 적이 있었어요. 운동에 중독이 돼서 근데 그게 되게 건강한 중독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었는데 어렴풋하게 이분들은 임영웅 아티스트 통해서 이렇게 삶이 굉장히 행복하게 바뀌는 경험을 하고 계시다라는 네. 느낌을 들어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선물 같은 거가를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책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도 하루 종일 그 사랑의 콜센터 이런 걸 틀어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가정이 네,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노래 교실을 가시거나 일하시다가 이렇게 하는 걸 되게 낙으로 보시고 엄마한테도 내가 책을 만들면서 선물할 수 있는 책을 한 권쯤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동기가 사실 좀 부여가 됐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앵커리 TV를 알게 됐고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왔고 저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인터뷰 내용이 많잖아요. 네. 많은데 조정재 할머니 그분이 하나은행에 가셔가지고 그 등신대를 이렇게 아침에 네. 이렇게 닦으시면서 그 일과로 시작해가지고 그 노래 가사를 약봉투에다가 빼곡하게 적으시면서 암기하시는 그 노력이 되게 놀라웠어요. 저렇게까지 그 노력을 사실 어르신들이 글을 쓰는 것도 힘들고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이유가 콘서트에 가서 따라 부르려고 그 한다는 마음이 너무나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번에 영화를 보고 오니까 그럴만하다. 진짜 따라 부르고 싶다. 근데 가사를 좀 더 다 꼭꼭 씹어서 내가 같이 따라 불러야 온전히 내 이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또 다 같이 또 콘서트를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보시고. 영상에서 했던 말 중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그 노래 사이에서 되게 오늘 여러분들이 되게 이 찬란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제가 느끼기로는 자기가 이 공연을 멋지게 하고 싶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 명 한 명한테 어떻게 기억되면 좋겠다 이런 걸 더 이게 생각을 하고 공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진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팬들한테 전해져서 네.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이 또 더 많이 퍼질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늘 9시 반 보신 거죠? 네. 꽉 찼죠? 네, 꽉 찼어요. 저는 아침 조조가 꽉 차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서로 막 인사하고 너무 저희도 D열에서 앉았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막 이렇게 그 좋은 자리에 못 앉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것도 겨우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꼭 뒤를 돌아서 저희를 보시면서 저희도 그렇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길 안내도 조금씩 해드리고 좌석 못 찾으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냥 순식간에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느낌을 짧게 경험을 했어요. 오디오가 원체 좋아가지고 네. IMAX는 노래가 진짜 잘 들려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저는 진짜로. 예, 그 대리님은 이제 저희가 책을 냈잖아요. 네네. 그 임영웅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 이제 제작 과정에 다 이제 세 분이 함께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세요? 상암 월드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기 전에 연습했을 때 그게 또 주변 집에 피해 갈까봐 네. 그 참외를 돌렸다는 네. 얘기 들었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처음에 그거 멀리서 알게 됐을 때는 그 처음에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고 그리고 또 그게 임영웅이 직접 돌렸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사실 그게 뭐 아예 다른 말 틀린 말도 아니고 뭐 그게 없는 말이 아닌데 그 임영웅 가수나 그 소속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상암 월드경기장은 아니고 연습할 때 그랬고 그리고 그때 임영웅 가수 직접 돌진 못했지만 그 저희 스태프들이 해줬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제작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많은데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부분이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키는 힘이 크구나. 그리고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저도 책을 만들면서도 느껴졌는데 오늘 영화 보면서도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의 어떤 마인드나 가치관을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네. 저도 조금 요즘에 지쳐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북돋워 주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이제 어록에 38가지 말이 있는데 그걸 다시 제가 좀 다시 되새겨 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더 와닿는 문장들을 다시 좀 저도 적어봤는데 너무 와닿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이 들 때마다 한 번씩 새기면 사실 저렇게 뛰어난 가수도 계속 리마인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나,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사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사실 단순한, 사실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또 완전 또 다른 느낌의 책이 탄생한 것 같아요. 어록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한두 개겠지 생각했는데 적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어록 노트를 그냥 예,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멘트를 제가 좀 보다 보니까 되게 자기한테 하는 말도 있고, 그 영웅시대한테 하는 말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좀 종류가 여러 가지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팬들한테 하는 다짐 같은 경우는 팬들이 별이라면 그 별들을 품은 우주 같은 사람이 되겠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배려가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와닿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상에 올랐는데 앞만 보며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땅만 쳐다보며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 멘트는 자기를 다스리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너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한 10개 넘게 지금 적었는데 이 2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리님은 혹시 어록 중에서 기억 남으신 게 있으세요? 그게 아마 그 어록의 6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우리 되게 깜짝 놀랐어요. 페이지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6페이지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삶에 치여서 점점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길가에 풀꽃도 시들해지고 그거에 대한 감상도. 근데 자기가 팬들을 보고 설렜던 것처럼 이렇게 설렜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서 저렇게 처음 접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고 다시 또 받아들이실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 어록 하나에 딱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기억이 남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록에 기억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다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 하나 꼽자면 그 부분이 좋았어요. 그 자기가 목이 쉬고도 노래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맞아요. 한번 해봤다고 하는데 그 저희 영화에서 보면은 그 예전에 같이 했던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영웅 가수는 그 천재이면서 노력까지 하니까 이길 네. 수가 없다. 그런 절대 얘기를 이길 수가 하더라고요. 없다. 그래서 난 정말 노력하고 정말 준비 항상 돼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끝으로 그 아티스트의 매력을 이제 오늘 다 보셨으니까, 그쵸? 오늘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보셨을 때 또 형님분들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콘서트에 가면 그 형님들이 오신 걸 이렇게 다 눈을 반짝반짝 이렇게 보면서 오빠를 해보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성 팬들의 마음도 궁금해서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셨어요? 일단 저 남자이긴 하지만 일단 잘생겼더라고요. 오늘 계속 정답을 얘기하시네. 네.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애교도 좀 많은 것 같고 그쵸. 너무 그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린 왕자라는 그 저희 고전 있잖아요. 네. 어린 왕자 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화에서도 어쨌든 어린 왕자가 계속 꿈을 얘기하는데 이 영웅 시대가 장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저렇게 멋있는 슈트를 입고 나와서 계속 끊임없이 노래로 또 춤으로 또 이야기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실판 어린 왕자 고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예. 느낌이 들어서 마시면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다 그냥 담기는 것 같아요. 언행일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냥 자기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영웅 시대를 항상 보면서 그 반석 위에 자기가 지금 올라서고 있다라는 느낌을 항상 각인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나마 저희도 어쨌든 그런 상황을 알게 돼서 늦지 않은 시간에 알게 돼서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아마 책에 그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장르를 건너가고 있다는 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그 장르의 징검다리를 이렇게 맞아요. 그 손을 잡고 그 이렇게. 표현이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고 가사 전달력이 좋고 힘도 있고 감성이 일단 좋기 때문에 그 새로운 장르를 시도를 했을 때 그게 되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변화가 계속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화를 봐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되게 다르고 또 N차 관람들을 많이 하시니까 보실 때마다 어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와 이러고 보고 다음에는 임영웅 위주로 봐야 되겠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외모 위주로 봐야겠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위주로 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확실히 있잖아요. 이게 그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라 포인트를 보는 부분들이 정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지나면 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신 지 지금 1시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모셔서 또 저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께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임영웅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를 제작한 출판사 서사원의 대표님과 마케팅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밥도 못 드시고 저희가 이제 쓴커피만 드시고 이제 이렇게 리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기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도 너무 즐겁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죠? 네, 네. 재밌었어요. 전 다음에는 또 어떤 영화를 가서 볼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제가 남산에 갔더니 어느 분이 저를 붙잡고 왜 제작진 리뷰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 개봉 1주차 지나고 나서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기다리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작진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제작진 3명이 각자 따로 알아서 영화를 본인 스타일대로 보시고 난 다음에 전해드리는 제작진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스크린X랑 IMAX를 봤는데요. 두 분은 또 IMAX 보시고 스크린X 보셔서 좀 소감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영화는 지난번에 I am here the final에 비해서 구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또 보는 사람들의 느낌도 굉장히 달라져서 뭐 우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영화 개봉하시고 계속 매일 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I am here the stadium 제작진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은 저랑 IMAX 시간은 다르고 그쵸? 용산 가서 보시잖아요. 네, 저도 9시 반에 그 용산 아이맥스 진짜 오랜만에 영화 9시 반에 봤거든요. 9시 반부터 영화 볼 일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저녁에 나가서 보는데 빨리 봐야겠다는 마음에 9시 반에 얼른 나와서 봤는데요. 예. 와, 진짜 그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저희 대표님은 이제 스크린X로 저희가 이제 그 좀 나눠서 폼에 따라서 좀 봤는데 스크린X를 강남에서 보셨다고? 네, 저는 일요일 날 봤어요. 휴일 날 낮에 봤는데 이제 저희 딸이랑 같이 보느라고. 어머나. 네, 우리 20대인 제 딸과 같이 봤고요.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웅과 영웅 시대가 이렇게 어우러진 그 맞아요. 세팅이 딱 되잖아요. 스크린X가.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크린X는 그렇게 영웅 시대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모래알갱이의 그 바다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린X를 강추합니다. 저는 이제 영등포에서 스크린X를 봤는데 이게 70m더라고요. 그 화면 길이가. 그러니까 이제 스타디움 공연에 굉장히 적합하고 그 다음에 뭘 쏴주더라고요. 조명을. 바닥에 조명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4개 정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이렇게 돌아가듯이. 아, 그래요? 스타디움 공연장에서 마치 정말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점이 있었고 강남에는 그런 조명은 없었어요. 조명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 팬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꾹 참았어요. 무대 중에서 저는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모래알갱이 무대는 영화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물론 디테일하게 가까이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각도가 다르게 앵글이 다르게 보는 것도 참 매력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의 얼굴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싶다라는 그 저는 니즈가 저 멘트가 나올 거라 있었잖아요. 예상을 그 했어요. 니즈가 나왔는데 아이맥스 화면이 엄청 크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그 얼굴과 그게 표정. 이게 표정과 이런 게 압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저번에 저희가 보면서 그랬잖아요. 영화 1편 보고 나서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 보고 나서 귀가 잘생겼다. 잊을 수가 없어. 귀가 잘생겼다. 근데 역시나 그래서 귀를 또 눈여겨봤죠. 더 잘생기셨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하나 발견했어요. 아, 뭔데요? 손가락이 잘생겼어. 마이크를 쥐는 손가락? 타이트샷을 잡으니까 그 검지 손가락에 요만한 이렇게 그 실버 반지를 꼈어요. 그 하늘색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있는 네. 그리고 또 하늘색으로 맞췄더라고요. 그 실버 반지를 꼈는데 그 손가락을 굉장히 유심하게 보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뒤에 가니까는 약간 그 손가락에 반지가 좀 바뀐 것 같고. 네, 바뀌더라고요, 예, 보니까. 바뀌었고 다른 손가락에도 하나 바뀐 것 같고 그때 맞춰서 반지를 또 세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반지가 들어간 손가락이 왜 이렇게 잘생긴 거지? 그러니까 액세서리나 이런 거는 사실 스타디움 공연에서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아이맥스로 보니까 이게 약간 그 반짝반짝하는 소재의 글라스 소재의 목걸이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버 소재의 목걸이를 한 적도 있고 그런 디테일이 보이고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의상이 바뀌는데 그 뒤에 댄스곡 할 때 의상이 그 바지가 그 로고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Who Decides War라는 바지에 이제 그 로고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게 콘서트 의상할 때 여기 스탠드 글라스 있는 의상 있잖아요. 그 같은 브랜드인데 토요일, 일요일 브랜드는 같고 이 상표를 보니까 의상은 다르게. 그래서 톤앤 매너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일요일은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 것에 맞는 의상 컨셉,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좀 비가 오지 않고 화창한 날이었어요. 그날 바람도 너무 잘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의상을 바꿔서 와, 토요일, 일요일 준비한 의상도 숫자가 엄청나게 많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더 좋았던 게 그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극장 거기 저희 용산 네. CGV에는 옷이 전시돼 있었잖아요. 네. 그거 자세히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네. 네, 의상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거 실물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돌아가잖아요. 네, 진짜 네. 돌아가게 앞뒷면이 다 전체적으로 다 보일 수 있게 네. 마치 그 이제 박물관에서 전사들의 옷을 보듯이 그러니까 영등포에는 오프닝 의상이 전시가 돼 있었고 용산에는 이제 아비앙또 불렀을 때 그 골룡포가 전시가 돼 있었는데 빚으면 뭐면 엄청 촘촘하게 진짜 공들여서 만든 의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샤넬 같은 데서 오뚜꾸뚜리로 비즈 달 때는 다 손수 작업이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의 웅장하면서도 굉장히 화려하고 근데 너무 이렇게 그 화려해서 약간 이렇게 우아해 보이지 않는 지점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우아한 진짜 우아했어요. 우아한 느낌이 있어서 아 마지막 방점은 사람이구나. 톤앤 매너와 분위기의 마지막 방점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자화자찬을 좀 하자면 저희 그 제작진이 쓴 임영웅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에 나오는 얘기들이 거기 나와요. 그쵸, 맞아요. 우선은 우리 김 PD님이 붙인 제목인데 따뜻한 말 한마디 맞죠? 그렇죠. 네. 따뜻한 말 한마디. 네. 임영웅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그 단어를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게 내레이션을 읽어주는데 그렇지 저지. 그러니까요. 책에서도 제가 그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게 사실 이제 드라마에서 네.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죠. 했죠. 네. 그때 저는 진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드라마가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예요. 근데 그 와이프가 불륜을 저지르죠. 그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예.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여자가 왜 그랬냐, 너가 부족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남편이 이제 다그쳐 물었을 때 당신이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넸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 물론 변명이긴 하죠. 모든 불륜에서 그렇게 네. 말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임영웅 아티스트가 노래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녹이고 또 우리가 이제 살았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거기서 나아가서 주변 사람에게 나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되어볼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제목으로 하고 내용으로 잠깐
다뤘습니다. 그 통하는 지점이 있어서 되게 반가웠고 영웅시대 팬분들이 서로 나누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게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좋았고 기적이란 단어도 나오잖아요. 그 기적이란 그 스태프가 맞아요. 음악 하시는 분. 예. 색소폰 분을 부시는 분이, 분이었죠. 예. 색소폰 연주자신 분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렇게 콘서트에 참여한 이 자체가 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우리에게도 그렇고 모든 팬분들에게 기적을 선사하는 그런 영향력, 네.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니까 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성과 네, 맞아요. 그 왜 스스로를 막 빛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영웅 아티스트를 보니까 남들을 빛나게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또 빛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팀 임영웅의 영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나 축구나 이렇게 아주 원팀, 팀 코리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팀 임영웅의 이야기고 이 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팀의 우리 영웅 시대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이질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영화의 내용에 잘 녹아 들어가서 그 영화를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구성이어서 그런 분들이 나오니까 훨씬 더 영화를 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I am Hero the 스타디움 감독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임영웅 아티스트를 모를 수는 있어도 알고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 다음에 저희 책에 나오는 딱 한마디가 더 나오잖아요. 지능. 립제이 씨가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저희는 이제 다정도 지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립제이 씨가 그 춤을 배우는 임영웅 아티스트 그 속도를 보고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런 콘서트를 컨셉부터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진짜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늘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잖아요. 우리 임영웅님은 천재다. 천재다.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는데 네. 영화 하면은 보통 속설이 있잖아요. 네. 속편은 본편보다 1편보다 잘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재밌기가 흥행하기 어렵다. 재밌기가 쉽지 네. 않아요. 근데 우리 임영웅님의 이번 영화는 전편도 물론 너무 좋았지만 이번 영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영웅님의 성장기를 또 한 번 볼 수 있었고 구성적으로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사이사이의 인터뷰들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노래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저희가 몰랐던 것들이잖아요. 정말 속편이 훨씬 더 좋았다. 이 정도 속도면 전편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우리 출판사에서 우리 그 대표님하고 직원분들이 오셔서 리뷰를 아, 한 적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특히 그 젊은 분들은 현재까지는 영웅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너무 푹 빠져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첫 일성이 뭐였냐면 감독의 드라마다. 그리고 울컥했다. 맞아요. 그 30대 남자가 그런 멘트를 하는 저 순간 깜짝 놀랐잖아요. 사실 그때는 제가 영화를 아직 못 본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 영화를 봤잖아요. 왜 그 멘트를 했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울컥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분석적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처음에 막 이제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뭘 어떻게 구성을 했을까 막 이렇게 불을 켜고 보다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건 뭐냐면 그럼 이렇게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제목이 뭐였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마지막에 히어로만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거기 몰입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나의 감정선이 하나도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쭉 보다가 그래 다시 한번 분석적으로 내가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 걸리는 게 없었다는 예, 거네요. 결정도가 하나도 없고 그냥 쭉 내 감정선을 따라서 쭉 갈 수 있게 끝까지 그 유지하면서 나를 그 임영웅의 세계로 다시 한번 인도하는 그런 구성이 그건 정말 고수의 구성. 예, 그리고 저는 진짜 내가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내 감정선이 깨지지 않고 작품을 즐길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감동 먹었어요. 저는 단어 중에서 그게 참 좋았어요. 깨달음. 누가 알려주고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싸우면서
갖게 되는 깨달음을 가지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또 뭔가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런 결정들도 처음에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 스태프들과 또 저와 별의 이야기라고 얘기했던 영웅시대 팬분들과 계속 교감을 하면서 무언가의 깨달음을 갖고 그 깨달음이 자신의 지향점이 되는, 그래서 완성형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때 그 교수님의 말씀처럼 성장형 아티스트라는 게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는 이번에 그의 철학? 그런 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지난번에는 영웅시대에 대한 진심을 느낄 수 있어 좋았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전작에서는 노래가 이렇게 콘서트 흐름대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구성이 돼 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엇갈려서 되어 있었잖아요, 주제별로. 그런 면들이 되게 돋보였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엔딩이 별로면 보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 뭐야 이러면서 막 나가거든요. 너무 네. 뭐야? 뭐야 이러면서 뭐 뒤에 뭐 더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의 영화는 엔딩이 정말 깔끔하고 감동적인 영화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특히나 콘서트 실황 영화로 엔딩을 감동으로 마무리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구성이 네. 되게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 나서 한동안 못 일어나면서 와 이러면서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진짜 저는 영화로도 가치가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엔딩은요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돼요. 반드시 중간에서 나오시면 안 저희가 됩니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부분에는 조금 이제 분석적으로 봤잖아요. 네. 마음 먹고 들어가셨으니까. 마음 먹고 들어가는데 무용단이 쫙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놀란 게 무용단이요 획일화되지 않았어요. 거기 여자 그 댄서 한 분이 나오는데 체격이요 보통의 댄서와 달라요. 체격이 제법 컸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다는 네, 말씀. 튄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댄서들이 나왔구나. 나와가지고 저걸 저렇게 잘 표현을, 조화롭게 표현을 하는구나.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네, 댄서가.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다 가치관인데, 영상이라는 게 한 장면이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정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읽을 수 있어서 전 이번에 참 좋았던 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흰 천을 그라운드에 깔았는데 그 이제 무대가 잘 보이려고 흰 천을 깔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까만 어둠이 내리고 하얀 흰 천이 보이니까 약간 다락방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타디움 공연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작은 다락방처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단 둘이 있는 느낌? 그리고 아늑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이제 꾸미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제작됐는지 그런 과정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일부 이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올림픽 개막식 같다. 네,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진짜. 그만큼 갈아서 만든 그런 공연인데 그 힘듦을 모두가 그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작 관계된 무슨 스태프들 뭐 음악 감독님 뭐 무대 댄서들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행복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갈아 넣었다고, 아티스트가 본인을 갈아 넣었다고 할 정도니까. 근데 거기에 그 콘서트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다들 행복하셨다는 게 정말 그게 또 인상적이었어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제 그 가사 쓰면서 김이나 작사가랑 이제 주고받았던 얘기를 잠깐 해주면서 너무 딥해질까봐. 저는 그 단어가 되게 귀에 들어왔던 게, 사람이 이제 자신의 세계에 막 빠져들면 한도 끝도 없이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해되는데 대중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 수도 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는 영웅시대 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어렵지 않게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선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딥해지지 않으려고 작사가에게 작사를 의뢰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조절 능력이 가능하구나, 나를 좀 객관화하는 것이 가능한 경지에 올랐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난 저래 본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출판사에서 나오셔서 리뷰했을 때
그 멘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어린 왕자다. 아, 맞아요. 네, 예. 임영웅 아티스트는 어린 왕자다. 그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막에서 그죠. 예. 영과 장미와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비주얼도 너무 왕자 같지 않아요? 이번에 진짜 어린 왕자 네, 같았어요. 네. 내일은 미스터 트롯 할 때 그 망토를 딱 아, 입은 모습도 어머 아, 정말 똑같다. 어린 왕자의 탄생이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표현도 너무 적절한 표현이었고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진짜 그 출판사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뒤로 저희랑 이제 책 작업을 하시면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계속 들었다. 근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임영웅님 노래만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얼굴 표정을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진짜 진심 어린 표정으로 노래가 너무 좋고요. 희한하게 마음이 이상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진짜 우리 임영웅님의 매력을 한번 알면 빠져나올 수 없다. 네. 개미굴이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데 저희 지금 출판사 직원분들이 그냥 뭐 저희 책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웅며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그 콘서트에서 들었던 노래와 영화에서 들었던 노래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달라요. 예. 공연에서 좋았던 노래가 있고, 근데 영화를 보니 더 좋네 이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근데 다 같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발라드가 더 좋았다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트로트가 더 좋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저는 댄스. 근데 난 사실 공연장에서 댄스도 좋았지만 영화니까 사실 댄스가 더 좋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쵸. 예, 현장감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왜 영화에서 댄스가 더 좋게 들리는지 그것도 참 기가 막힌 경험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준 특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오, 세상. 아니, 저는 이제 그때 저 앵커리랑 같이 둘째 날 봤는데, 우리는 지붕이 덮인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비를 안 맞고 있는데 지금 임영웅 아티스트가 비를 맞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를 맞는데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너무나 즐겁게 콘서트를 했는데, 영화 보니까 비가 장난이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저 장대비를 맞으면서 그 액션을 하면서 노래를 했단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표정은 또 본인 너무 행복해. 즐거웠어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갔는데 저는 이제 아이맥스는 조조를 봤으니까 특전을 받을 수 있었어요. 7시. 특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스크린엑스는 가니까 없더라고요. 소진됐다고 없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대표님이 받아오신 이렇게 앞뒤로 너무 예뻐요. 핑크로 이렇게. 강남 스크린X에 가시면 포토카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지금은 또 포맷과 상관없이 다 네, 주신다고 네. 하니까 사인이 들어있는 그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가죽 자켓도 다 그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같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르더만요. 그리고 하트가 새겨져 있고 뭐 이런 거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부감으로 보니까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무대가 저렇게 멋있었나? 불꽃이 올라오는데 멋있더라고요. 저도 막 심장 소리가 귀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임영웅님의 그 옷 중에서 그 블루 그 항공 점퍼 있잖아요. 댄스할 때 댄스할 때 그거 보면서 저는 우리 임영웅님은 인어 왕자구나. 약간 인어공주 옷 같지 않았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 물속에서 나온 인어 왕자. 저는 또 한번 붙여볼게요. 인어 왕자로 밀어볼게요. 밀어볼게요. 인어 왕자. 어린 왕자에 이어서 인어 왕자. 네. 하긴 어린 왕자는 또 행성에 살잖아요, 그죠? 저는 행성에 살았다가 물속에 살았다가 전천후예요. 엔딩 인생 찬가 불렀을 때 그 의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올블랙이어서 이 우선 수트핏이 원체 좋은데다가 비를 맞아서 이제 분장이 싹 다 지워졌잖아요. 마지막에 진짜 맨 얼굴이었는데 너무 청량한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그 검정색 수트를 입고 있는데 얘 아예 대놓고 반짝거리는 것도 아니고 검정색으로 반짝반짝하니까 너무 우아했어요. 저는 제 딸에게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 장면이 인생 찬가였는데 약간 저는 경건함까지 느껴졌어요.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화려함을 다 지나서 정말 극강의 경지에 올라서 그때는 이제 경건이 있어요. 마음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느낌들이 마지막 장면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90도 인사로 그냥
방점을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의상을 입고 너무나 경건하게 인사를 하면서 나의 존엄을 지켜주는 느낌 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웅시대를 빛나게 최고로 예우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아, 나 자신을 소중하게 느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그 마지막 장면에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는 인생 한 10회차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그쵸. 회기 인생 이런 게 웹소설에서도 되게 유행이고 인생 N회차 막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임영웅님이 그 나이에 그 모든 거를 다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뿐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모든 걸 느끼고 사람들의 인생을 이해해서 또 그걸 노래로 표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저희 책에도 표현돼 있지만 전이시키고 좋은 의미로 감염시키고 전이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천재를 넘어서서 인생 10회차를 사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서 또 현생에 다시 우리를 나타나죠. 태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영화 보시고 가장 좋았던 무대나 인상 깊었던 거 리뷰로 달아주시면 우리 앵커리님이 소개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이 업로드된 시각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댓글을 쭉 달아주시면 그 중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으신 3분을 뽑아서 우리 대표님이 임영웅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 선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았던 그 기억들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게 이제 소통이잖아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제일 잘하는 그 소통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감동의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책이 또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선물로 해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취지가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분뿐만 아니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어떤 아티스트길래 이렇게 앞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고 지금 국민 스타가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또 저희가 널리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를 널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또 책을 낸 취지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 am Hero the Stadium 저희 제작진 리뷰를 전해드렸는데요. 참 깊이가 어디까지일까가 참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3분께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